안녕하세요. 공학박사입니다. 오늘은 7월 15일 월요일입니다. 현지 시각 기준 7월 12일 금요일 뉴욕 증시 해외 선물 시장 어떤 흐름이었는지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 그 다음에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록을 보였는데요. 아마도 연준이 긴축에서 완화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만큼 시장의 기대가 큰 것인데요. 금요일날 발표됐었던 경제지표 결과도 시장 예상보다는 양호했습니다. 최근까지의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지표가 양호하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으로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경계심이 있는 아이러닉한 장의 연출이 이어졌었는데요. 금요일 발표되었던 미국의 생산자 물가와 유로존의 5월 산업생산, 그리고 중국의 6월 수출 등 주요국의 경제지표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기댄 투자 심리를 억제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지표가 양호했음에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견고해서 달러는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난 10일 연준 의장의 하원 증언 그리고 11일에 이어진 상원 증언에서도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하면서 사흘 연속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련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농산물 구매에 나서지 않는다라고 압박을 하는가 하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완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일종의 보복이 이어지면서 엇박자를 놓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미국에서 대규모 인력 감원을 계획 중이라는 소식이 이어졌는가 하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업체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라고 발표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감정의 골이 좀 깊어질 모양새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제재하고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제재한 데 이어서 동북아시아에서 제재가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은 또 중국판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신뢰할 수 없는 실제 명단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멕시코만 인근 폭풍에 따른 생산 차질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요 둔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멕시코만 인근 폭풍 상륙을 앞두고 대피령이 내려졌고 산유량이 평소의 절반 이하인 53% 줄었다는 소식을 지난 금요일 시황에서 전해드렸었죠. 현재 산유시설에 실질적인 타격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폭풍 영향은 일시적인 만큼 원유 시장의 반응도 그렇게 과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란을 둘러싼 중동 지역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유가에 지지력을 제공하고 있고요. 반면에 국제에너지기구의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원유 시장이 하루 평균 90만 배럴 공급 초과였고 내년에도 초과 공급이 지속할 것이다 라고 진단하면서 원유 수요 둔화 우려감이 유가의 하락 압력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도 상당한 초과 공급이 예상되고 오펙과 러시아 등의 산유국이 감산 합의를 연장하더라도 초과 공급 전망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시황에서 미국의 산유량이 부각될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언제 부각이 되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 거지요. 금요일날에는 크루드 오일 거래하면서 HFCP 기준으로 매수 진입을 했었는데요. 매수 진입을 하면서도 손절 라인이 좀 아슬아슬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3분봉 기준으로 TW 매수 신호가 나오기 전에 HFCP 기준으로만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손절되지 않고 한 10틱 정도 남겨놓고 손절되지 않고 수익 청산했지만 워낙에 움직임이 좀 없었던 만큼 약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지난 목요일 미국의 6월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금리 인하폭이 커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에 하락했었고, 금요일 지표 또한 양호했지만 워낙 금리 인하 기대감이 힘을 얻으면서 금값은 다시 상승했습니다. 달러 역시 약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금값 상승을 도운 것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번 주 7월 15일 오늘부터 19일까지 지난 한 주간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금융시장의 핵심이었고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었다면,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었지만 이제는 금리 인하가 보험성의 수준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공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설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소매 판매 등의 주요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하 폭에 대한 기대도 변동성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을 4가지로 제가 한번 추려봤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분기 기업 실적 발표도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게 될 테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관련 과정이 주요 변수로 작용될 여지도 있겠네요. 양국은 협상 재개에 합의했지만 아직 실무단 대면 접촉이 없고 구체적인 협상 진전 내용도 밝혀진 것은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고 화웨이는 미국에서 대규모 임원 감원을 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 등의 중국 보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무역 협상에 진전을 보일지도 아닐지도 주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크루드 오일은 멕시코만의 폭풍이 산유시설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그리고 주요국 경제지표 결과에 따른 원유 수요 둔화 우려감이 부각되는지 등의 여부,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기술은 제임스 대표님께 배운 매매 기술로 영상으로 일정 특정 기법에 한해서만 수익 근거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기술 외에도 눌림점이라던가 다른 변곡점에서 큰 누적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 나도 꾸준하게 누적 수익 쌓고 싶다. 혹은 어떻게 해서 계속 손실 없이 꾸준하게 누적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건지 나는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제임스 대표님의 직통 연락번호로 문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의 첫 시작일인데요. 오늘도 저는 제가 배운 기법으로 원칙 매매 준수해서 이번 주에도 누적 수익 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